교내 청소년들의 역사 인식이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현충일이 뭔지 모르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충주 동락전투의 주역 고 김재옥 씨에게 60여 년 만에 훈장이 수여됐습니다. 민간인 최초로 이달의 전쟁 영웅으로 선정됐습니다. LG화학에서 또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 명이 부상당하고 오염물질이 누출됐지만 신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주민주도형 마을개발 사업이 도덕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개발 부지에 포함된 집이 헐값에 거래돼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대형 참사를 냈던 LG화학 청주 공장에서 또다시 폭발 사고가 나 근로자가 다쳤습니다. 회사 측은 경미한 사고라며 당국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사고에 주민만 불안합니다. 신미 기자가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엊그제 저녁 청주 산업단지 내 LG화학 공장에서 뻥 하는 소리와 함께 오염물질 여과장치가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안에서 일하던 30대 직원이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생산에서 발생되는 열기라든지 이런 거를 이쪽 처리시설로 뿜어내주는 이 진공 펌프가 터집니다. 저희 딸 한 명 무릎에 이렇게 찰과상을 줬습니다. 시민이 신고할 때까지 소방서도 경찰도 감독기관도 몰랐습니다. 회사 측은 자체 구급차로 부상자를 옮기며 쉬쉬했고 여과되지 않은 오염물질이 새 나왔는데도 환경당국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유해물질은 이것도 아니고 화재도 아니고 인명피해도 이제 조금 이렇게 찰과상이 있었지만 그런 쪽이다 보니까 주민들은 불안합니다. 누출된 물질이 뭔지도 모르는데 회사가 사고의 경중을 따져 신고 여부를 결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이번에 또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LG화학이 그동안 무슨 사고 이후에 안전장치를 굉장히 많이 한다고 선전을 좀 많이 했어도 여전히 미흡한 것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숨기기에 급급한 기업들의 사고 처리 관행이 반복되고 있어 지역사회에 공개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신미입니다. 옛 연초 제조창 매입 과정에서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청에 연행된 청주시 공무원이 뇌물 수수를 인정했습니다. 경찰청은 청주시 공무원 51살 이모 씨가 지난 2010년 KTNG의 용역업체로부터 협상에 편의를 주는 대가로 6억 6천만 원을 차명 계좌로 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6억대의 뇌물을 차명 계좌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던 점을 수상히 여겨 돈의 사용처와 다른 사람이 개입했는지 여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제58회 현충일이었는데요. 한국사를 선택해서 공부하는 현실. 청소년들이 우리 역사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질문을 던져봤는데 현충일 의미조차 모르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고등학생들에게 우리 역사에 대한 간단한 질문 몇 가지를 해봤습니다. 현충일, 내일 모레 현충일이잖아, 그죠? 예. 왜 쉬는 날일까요? 현충일 왜 쉬는 걸까요? 그저 잘 모르겠네. 뭘 하는 데죠, 현충일이? 사람들을 봤는데 현충일은 뭐예요? 윤봉길 의사. 네. 뭐 한 사람이에요? 의사 모르겠어요. 죽인 사람 아니에요? 한국전쟁 등 현대사와 관련해서는 황당하고 해괴한 답변까지 돌아왔습니다. 6.25가 도대체 왜 일어난 거예요? 라고 물어봤어. 뭐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일본이 쳐들어왔다고. 일본이 아니고 그 아닌가? 일본 맞지 않아? 한 문장 뭐 하는데요? 뭐 팔고 그러는 거. 팔고 뭐 북한 사람들 막 그런 거. 역사 약한데. 네, 저 역사 이과예요. MBC 취재진이 만난 40여 명의 중고등학생 가운데 연평해전을 알고 있는 학생은 단 2명뿐. 지난해 충북 중3 학생들이 치른 성취도 평가에서 역사가 포함된 사회 과목에서 기초 미달 성적을 받은 학생은 국어에 비해 6배가량 많았습니다. 대학 입시에서 한국사가 선택 과목인데다 반영하는 대학도 극히 드물어 학생들의 관심이 적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고등학교에선 집중 이수제 때문에 길어야 1년 안에 전 과정을 마쳐야 해 수업도 겉핥기식으로 끝나기 일쑤입니다. 사회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를 갖고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고 사회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역사 교육이 도움이 된다고. 호국 보훈의 달인 6월, 애국심을 강요하기보다는 의미와 뜻을 제대로 가르치고 이해시키는 일이 더 시급해 보입니다. 좀 배워야 아니에요. 맞아요. 솔직히 진짜 생각해요. 한국인으로서. 맞아요. 한국의 역사 이렇게 지금 대답도 못하잖아요. 저희가.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엄앵란 씨가 출연한 전쟁과 여교사란 전쟁 영화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6.25 전쟁 당시 국군이 첫 승리를 거둔 충주 동락 전투를 그린 영화인데 실제 주인공인 여교사에 대해 60여 년 만에 보국 훈장이 수여됐습니다. 조영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열흘 남짓된 어느 날 충주의 한 초등학교. 아이들이 뛰어놀아야 할 운동장에 북한군의 탱크와 무기가 가득 찼습니다. 19살의 젊은 여교사는 북한군의 감시를 피해 북한군의 병력 규모와 주둔 상황을 국군에 직접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쌍전 들어보니까 진짜 그냥 돼 있더란 말이야. 그 공격에 성공을 했습니다. 여교사 덕분에 국군은 북한군 2천여 명을 사살하고 100여 명을 포로로 잡는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 전투는 한국전쟁에서 국군이 거둔 최초의 승리인 충주 동락전투로 기록됐고 50년 전 고인이 된 여교사 김재옥 씨는 60여 년 만에 그 공로를 정식 인정받아 민간인 최초로 보국훈장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군인들한테는 적정한 포상이 이루어졌습니다만은 김재욱 여교사에 대해서는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뭐 훈장을 준다거나 이런 것을 이제 검토를 하지 않았었던 거죠, 사실은. 초등학교는 그의 업적을 기리는 기념관을 만들어 45년째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전투에 참석하셨던 분들에 의해서 계속 유지돼 왔어요. 계속 7월 7일 승전 모임이 있었고,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맙죠. 김재욱 선생은 오는 8월 역시 민간인으론 처음으로 국가보훈처가 지정하는 이달의 6.25 전쟁 영웅으로 선정됐습니다. MBC 뉴스 조용성입니다. 사업 내용을 주민들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주도형 마을개발 사업이 도덕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영동의 한 마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영동에 사는 김모 씨는 마을 이장의 요청으로 어머니 집을 450만 원에 팔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해당 집은 마을 개발 사업 부지에 포함돼 보상 감정가가 이장 측이 제시한 금액의 10배가 넘는 5천만 원이었습니다. 사업 추진위원인 이장이 감정평가사들과 현지 감정을 하고 며칠 뒤에 집을 사겠다고 나선 겁니다. 김 씨와 가족들은 거래가 무효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 이걸 사야겠다. 그러니까 좀 계속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했어요. 여기가 개발에서 빠졌다? 요 부지만, 이 논 부지만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에 해당 이장은 김 씨 가족도 개발 부지에 포함된 것을 알고 있었다며 보상이 많이 나오자 말을 바꿨다고 반박했습니다. 집을 산 이유에 대해서는 외지인이 집을 사면 마을 개발 사업에 차질이 있을까 사뒀다고 말했습니다. 공사 들어가는 거 다 안다니까 사람들도 그분 다 알아. 그리고 보상 들어가면 보상 나오면 우리 좀 생각해달라고 2번이나 왔고 우리 집에. 문제가 불거지자 주민들로 이뤄진 추진위는 해당 집을 개발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업 시행자인 영동군과 한국농어촌공사는 주민 주도형 사업인 만큼 조사에 나서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수십억 원이 투입되는 주민 주도형 마을 개발 사업이 도덕성 논란으로 사업 취지마저 퇴색될까 우려됩니다. MBC 뉴스 이호진입니다. 요즘 야영을 즐기는 인구가 많이 늘었지만 불을 피우고 텐트를 치는 등 익숙지 않은 초보자에겐 막막한 일이 하나둘이 아닐 텐데요. 이 초보자들을 위해서 캠핑을 가르쳐주는 곳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한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싹 마른 풀을 한데 모은 뒤 그 위에 작은 나뭇가지를 올립니다. 부싯돌로 만든 불꽃을 불쏘시개에 옮기고 바람을 불어넣자 불길이 일어납니다. 모닥불 피울 기회가 많지 않아 방법을 몰랐던 사람들 눈에도 빛이 살아납니다. 해보고 싶은 마음 늘 있었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렇게 가르쳐주는 데는 없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누군가 이제 제가 이걸 한다 그러면 큰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야영과 관련한 기본 지식을 알려주는 이른바 캠핑학교. 야외에서 인기 있는 음식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기도 하고 텐트 치는 요령은 물론 폭우나 장마에 잠긴 곳은 피하는 등
장소 선택법도 배웁니다. 브랜드와 가격대가 천차만별인 용품을 비교하고 장단점을 파악하기도 합니다. 저희 가족들하고 처음 오는 캠핑인데 이렇게 다 갖춰져 있으니까 저희들이 따로 구비할 필요도 없고 해서 저희들은 초보자, 입문자 차원에서는 참 편하게 잘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식기에서 침낭, 텐트 등 야영에 필요한 각종 장비를 사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것. 초보자들을 위해 이미 설치까지 마쳐 몸과 음식만 들고 가면 됩니다. 처음에 오자고 했을 때는 다 여자일인 것 같아서 반대를 했거든요. 근데 막상 와서 밥을 먹고 저녁 때 가족들이랑 두런두런 없이 이렇게 TV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 갖게 돼서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야영 인구가 급증하는 만큼 올바른 캠핑 문화를 알리기 위한 시도입니다. 캠핑은 여러 가지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처음 접하는 분들은 상당히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모든 것들을 갖추어 놓고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해놓고 전국의 야영장이 1000여 개나 되고 캠핑 인구가 100만을 넘어선 요즘 올바른 레저 문화의 전도자로서 캠핑 학교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승원입니다. 청주국제공항 민영화 재추진 논란과 관련해 정치권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오는 17일부터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청주공항 민영화 재추진 중단과 1차 매각 실패 책임 규명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공항 민영화를 보는 여야의 시각은 다르지만 활주로 연장 등 공항 활성화 대책이 먼저 추진돼야 한다는 데는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편 충청북도는 지난 민영화 과정에서 지분 참여를 진행한 바 있어 재추진과 관련한 공식적인 입장 표명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시종 충북지사가 취임 이후 10번째 해외 출장길에 오릅니다. 이시종 지사는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2박 5일간의 일정으로 뉴욕과 코네티컷을 방문해 다국적 제약사인 티슈진의 오송공장 건립, 코네티컷 교육위원회와 외국인 학교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또한 오송 역세권 개발에 관심을 보인 미국 캐피탈 회사 관계자를 만나 투자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학교 앞에서 중학생의 금품을 훔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길에 세워진 자전거에서 수십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47살 박모 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달 31일 밤 10시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중학생 이모군의 자전거에 걸려있던 가방과 현금 등 36만 원어치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시작된 친일파 민영은의 후손 5명이 청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땅 찾기 소송 항소심이 시작됐습니다. 청주지법 제1민사부는 오늘 오전 10시 327호 법정에서 민영은의 후손 5명이 제기한 도로 철거 및 인도 등 청구 소송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합니다. 해당 토지가 국가 귀속 대상이 아니라는 후손의 주장에 대해 청주시는 국고 환수 대상인 친일 재산이라는 점을 집중 부각할 예정이어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임시 물막이가 유실된 단양 수중보의 재공사가 올해 힘들어졌습니다. 시공을 맡은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해 무너진 가물막이를 재보수하려 했지만 가물막이 변형이 심해 철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사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임시 물막이를 모두 철거하고 대체 공법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름철 홍수기가 시작되고 남한강 수위가 상승하면 10월 말까지 공사가 불가능해 사실상 올해 공사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당초 2014년 완공을 예상했던 단양 수중보는 2년 정도 늦은 2016년쯤에야 공사가 끝날 전망입니다. 도내 국도와 지방도에서 불법 운행 제한 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이 실시됩니다. 충주국토관리사무소는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 중량을 초과한 과적 차량과 적재 불량 차량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차량의 중량을 측정할 때 다중 패드를 이용해 가변축 조작을 막을 방침입니다. 또 그동안 단속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불법 구조 변경 차량도 경찰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